한번 2의 2022제곱, 2021제곱, 2019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하고 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 수의 나눗셈을 식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이런 주제가 되겠고요. 적당하게 치환을 좀 하셔야 되는데 나누어지는 식이 2의 거듭제곱이고요. 나누는 수가 15, 17 뭐 이런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적당하게 누군가를 치환을 좀 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치환했어요, 예준이? 그래서 16이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16. 그래서 2의 4제곱, 뭐 16을 갖다가 x라고 두시면은 지수법칙들은 잘 하시니까 2의 2022제곱은 x의 몇 제곱이냐? 4로 나누면 얼마예요? 두 개 남네요. 4 나머지가 2가 남죠. 4로 나누면. 그죠? 그래서 개수가 4가 되고 x의 몇 제곱? 505제곱? 이게 바로 써도 되나? 서현이 옆에 거 2의 2021제곱은 뭐예요 그러면? 몇 x의 몇 제곱? 네, 4x? 4x? 자, x? 확실히 가셔야 되는데 x? 그냥 x? 자, 한번 볼게요. 2의 2021제곱이니까 2의 4제곱으로 좀 묶어서 지수법칙을 해보시면은 2의 4제곱 4가 몇 개 들어가냐 나눠주니까 505개 들어가고 하나가 남습니다. 그죠? 나머지 1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2죠. 2 지수법칙 맞죠? 그래서 뭐예요? 2x의 505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거 불러볼게요. 2의 2019제곱은 8x 504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뭐 이제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지수법칙 중학교 거.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15, 17로 나눈다는 거니까 자, 15로 나눈다는 건 내가 지금 16을 x로 뒀으니까요. 얘를 x-1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나머지가 R1이고요. 나머지가 R1이고요. 그 다음에 17로 나눈 나머지가 R2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몫은 모르고 스몰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 쓸 때 좀 약간 특이점을 발견하시면 좋은 게 문제에서 주어진 수의 나머지하고요. 식으로 치환을 했을 때 식의 나머지하고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요지는 그거거든. 왜냐면 이제 수의 나머지와 식의 나머지의 조건이 다르죠. 수의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데 식의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나머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표기법을 썼고요. 구하시는 거는 심플하죠. 나머지 정리하시면은 스몰 r1은 1대2 파니까 얼마냐? 14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몰 r2는 마이너스 1대2 파니까 여기 마4, 마2, 풀 8 해가지고 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그러면 요 스몰 r1이 14가 나왔는데 요게 그대로 라지 r1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수의 나머지로 갔을 때 나누는 수가 15였으니까 되냐 안 되냐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되죠. 같은 논리로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문제가 나온 거고 여러분한테 이걸 틀리게 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다 적당하게 차수를 바꾸거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밑에 R2, 스몰 R2를 구했는데 스몰 R2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위에서 스몰 r1을 구했는데 스몰 r1이 20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둘이 곱해라 더해라 그랬을 때 얘네를 갖다가 그대로 라지 R1, R2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주? 라지 R1은 얼마겠어요? 이 문제 아니고 여기서 바꿔낸 거. 지금 바꾼 얘기해서. 스몰 R1이 20이면 라지 R1은 뭐라고 해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설명해 준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질문이 있을까요? 아직 그렇진 않고. 지훈이? R1. 그렇구나. 그럼 답 맞춘 사람 얘기해봅시다. 예준이. R1. 라지 R1. 아시는 분? 우선은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라지 R1을 20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왜? 1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20이 돼? 그잖아. 우리가 3차 나눗셈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20이 아니잖아. 왜 아닌 거야? 더 나눠지니까 아닌 거잖아. 그럼 실제 나머지는 뭐라고 하셔야 돼? 5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나마 잘 처리하시는 편이고 같은 논리로 그럼 일로 와서 스몰 R2가 마3이면은 라지 R2를 마3이라고 할 수가 있냐? 없어요, 당연히. 수의 나눗셈에 음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라지 R2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죠. 서인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10? 못 들었어요. 14? 14.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넘치면은 더 빼내시면 되는 거고 부족하면은 다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누는 수만큼. 17로 나눴으니까 17을 더해 주시면 14가 남는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공부할 가치는 없습니다. 내신에 가끔 나오는데 수의 나눗셈을 식의 나눗셈으로 대체해서 푸는 건데 식의 나머지가 수의 나머지가 항상 되는 건 아니다. 그것만 좀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익혀서 두 번, 세 번 안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4번은 해요? 4번. 이 질문이 약간 아직 어색한가? 자기가.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이나 6번은 소주가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은 대략적으로 이제 좀 방향성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해드리면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고. 우선 5번 두 2차 다항식 PQ가 있습니다. 2차 차수를 줬어요. 가조건 해보니까 P제곱 빼기 Q제곱 한 개 X제곱 X-1, X-2라고 줬습니다. 나조건 해보니까 조금 독특한데 P2, Q2 뺀 거 절대값 P1, Q1 뺀 거 절대값의 대소를 줬습니다. 보니까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지막에 P3, Q3 합을 줬어요. 24. P4를 구하래요. 아마도 이제 P를 구하라는 소리겠죠. P는 2차니까 미정계수가 몇 개 잡히겠어요? 3개 잡힐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풀이의 열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가조건의 이 등식을 보고 뭘 할 생각을 하나요? 뭐 할 생각을 하나요? 가조건 이 등식을 보시고 그렇죠. 문제 풀려면 좌변 합차하셔야 돼요. 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차를 하는데 왜 합차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들 아마 대부분 합차를 하시긴 할 텐데. 소연이 합차 왜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질문 아니면 예진이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인수분해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우변이 인수분해된 형태 아닙니까? 우변이 고백골 아닙니까? 좌변은 하백골이고요. 그죠? 그래서 고백골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인수분해가 쉬우니까 합차라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가 쉬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시는데 저게 만약에 좀 복잡해지거나 지저분해지면 인수분해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그 근거를 좀 알고 하셔야 되겠고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나 조건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풀이 시작인데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근데 그게 뭐냐 이건데 혹시 뭐 그까지 혹시 알아내신 분 있나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소연이 뭐 알아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잘못 읽었네. 자, 혹시 알아내는 거 있으신 분?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단순히 2를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값이 뭐 절대값이 크다. 여기다가 뭐 대입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다가 수치 대입해가지고 하기에는 얘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난해하고 절대값이 돼 있거든. 절대값 힌트가 절대값 여기는 절대값이 없는 애고 아무튼 여기는 절대값이 있는 애고 절대값이 얘보다 크다 알 수 있는 사실 나 조건을 가지고 x-1이라는 요 인수의 주인을 알아내셔야 돼요. x-1은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뭐 찍어도 둘 중에 하나죠. 앞에 아니면 두 개 뒤에인데 뭐. x-1이라는 인수가 어디로 가야 되냐인데 x-1이 여기로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 혹시나 이쪽으로 x-1이 인수가 잡히게 되면은 p1 빼기 q1이 0이라는 건데 그럼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절대값 0이 0이 되고 근데 좌변이 절대값인데 안에 건 들여다볼 필요가 없고 절대값은 실수의 성질로 항상 0 이상이거든요. 무순입니다. 그래서 x 빼기 1이 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잡는 게 여러분이 주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학교들 중에는 내년에 이런 문제가 내신에 다시 나온 학교들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고민했던 이 시간이 이후에는 시간이 당연히 단축이 되셔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도 이만큼 시간을 들여 투자하시면 시험 언제 봐? 그죠? 학교 가서. 자, x 빼기 1로 갔습니다. 그럼 얘는 같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혜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아냈다 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려면 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푸시려면은 이 다음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1대 예진이 뭐 해야 되겠어요? x 마이너스 2 2를 대입 뭐 할 거예요? 다 물어봐야 되겠네. 답이 안 나와 생각보다. 뭐 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난 이 다음에 뭘 할 거다. 3대2? 뭐 할 거예요? 3대2? 뭐 할 거예요? 3대2? 뭐 순서는 원래 상관없긴 한데 서주 뭐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문제풀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가조건의 좌변을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인수분해 왜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얘 인수분해 합차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변이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변의 인수가 좌변의 인수한테 누구한테 잡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좌변도 인수분해를 한 거였거든. 그래서 니네가 어찌저찌 알아낸 게 x-1이라는 인수가 이쪽에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럼 나머지 인수들이 어떻게 가져갈지를 갖다가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분류. 물론 이제 3대입 나중에 필요하고 다 필요하긴 한데 분류 작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PQ가 둘 다 2차예요. 그럼 P 플러스 Q는 몇 차예요? 2차인가요? 원래는 항상 2차라고 할 수는 없죠. 2차 더하기 2차가 2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 항상 최고차 기수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2차인가요? 여기서는 2차가 맞죠. 왜? 얘랑 얘랑 곱해서 보니까 우변에 4차 나와야 되거든. 그럼 4차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2차가 아니면 1차라는 건데 그럼 얘가 3차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모순이죠. 그죠? 얘는 우선 둘 다 2차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인수를 나눠 갖기를 하셔야 되는데 남은 인수가 얘 두 개, 얘 하나 남았어. 그럼 분류하면은 가능한 상황이 몇 가지? 나머지 인수를 나눠 갖게 하시면 가능한 상황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x를 갖냐 아니면은 x 빼기 2를 갖냐에 따라서 얘가 x를 가지면 얘는 x의 x 빼기 2가 되겠고 얘는 x의 제곱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뭘 쓰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뭘 지금 내가 차수만 고려해서 쪼개기 한 거고 이제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이렇게만 분류하고 푸시면 당연히 모순이 빠져가지고 답이 안 나오죠. 뭘 쓰셔야 돼요? 그렇죠. 최고참 개수를 달아야죠. 개수를 달아야죠. 모르잖아요. 달아야죠. 여기 A, 여기 B. 뭐 이렇게 달면 되죠? 같은 A는 아니겠지? 그지? 분류한 거. 물론 당연히 A 곱하기 B는 얼마? 1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 놓고 찾아야 돼. 물론 저기 이제 아까 여러분이 다들 하고 싶었던 저 P3, Q3 더하기 24. 그러면은 위에 식에다가 3 대입하시면은 이걸 니네가 할 거니까 그냥 막 갈겨 쓸 겁니다. 3 대입하시면 3이 6A예요. 그죠? 24예요. A 얼마예요? 4 나오죠? 이쪽에서 B값 나오겠죠. 얼마? 4분의 1 나오죠. 같은 논리로 밑에 거에다가도 P3, Q3 대입하시면은 A에다가 2에다가 2니까 A 뭐 12분의 1 나와요. B 10이 나와요. 어쨌든 이 조건 가지고 최고차 개수까지 두 가지 분류된 식이 다 나와. 그럼 두 식 중에서 누가 맞는지는 이제 뭘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건에 맞는 게 누군지는 나 조건에서 안 쓴 게 Q2, P2, Q2 뺀 거보다 크다 안 썼잖아요. 그죠?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 윗줄이 맞냐 밑에 줄이 맞냐 결정하시면 되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고난도 문제긴 합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푸실 때 주로 뒤쪽에 있는 고난도긴 한데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해결력을 좀 높이시면 좋겠고 5번 됐어요 그럼? 자 넘어가서 6번 6번은 서준 나와서 근데 풀이가 좀 정리된 느낌이 안 다음번에 자 우선 풀이 비교해 보시고 자 두 2차당식 FG가 있습니다. FG를 갖다가 fx 빼기 2x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3차당식 qx고 나머지는 저거다. 뭐 아마도 그래도 풀려고 하신 분들은 다 항등식은 세웠겠지. 이 정도는 얘를 갖다가 fx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EFX 마이너스 GX 플러스 2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더 읽어보니까 아까 저기 아까 얘가 3차라고 줬어요. 3차 그리고 첫째 줄에 2차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몇 개의 시험지에서 계속 동일한 패턴인데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리 파트가 이게 살짝 이렇게 자꾸 변형해서 내면은 체감 난이도가 또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원하는 게 기존에 했던 시험지들을 한번 고치는 정도보다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복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되고 GX를 줬어요. GX 뭐 미정계수가 있긴 하지만 GX가 2차로 줬습니다. 정보가 얘가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6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X도 조건이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줬고 값에 대한 게 Q-2 값을 줬어요. 우선은 그럼 얘가 3차라 그랬는데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얘는 X의 세제곱이네요. 1X의 세제곱으로 출발한다. 여기까지 잡혔습니다.
이제 마친 사람은 했으니까 못 푸신 분들을 봐야 되는데 예진이 여기서 알아낸 거 뭐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쓴 거 말고 추가로 더 알아낸 거. 나누는 식 네, fx-2x 제곱. 1차.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답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얘가 4차. 그런데 얘가 몫이 3차. 그러면은 나누는 식은 1차. 그럼 얘가 1차면 나머지는 상수. 근데 얘가 1차가 돼야 되는데 f가 2차였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fx는 우선 2x 제곱으로 시작. 그래서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한 단계로 좀 일정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서현이 이 다음에 혹시 알아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윤이 상수가 누구 상수? F 상수요? 아니 아 여기 상수요? 네 거기다 그냥 상수니까 네. x가 다 지워져야 돼서 네. gx의 2차가 4가 나와. 네. 자, 이제 더 계속 알아내셔야 되겠죠. 미정계수에 대한 조건들을. 거기 먼저 건드리셔도 상관없고 어디에도 상관없고. 자, F가 지금 요게 F입니다. 우선은 좌변의 최고차 계수 보시면은 그럼 좌변의 최고차는 2a의 x4차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우변 최고차는 어차피 상수는 볼 필요 없고 fx-2x 제곱이니까 곱하시면 뭐가 돼요? cx 세제곱으로 가나요? 아 4제곱. 이렇게 가나요? 그죠? 아 그러면 c라는 미정계수가 어쨌든 a랑 b는 문제에 주어진 미정계수고 cd는 내가 잡은 미정계수인데 줄일 수가 있겠네요. c는 2a가 되겠네요. 2a. 그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훈이가 말한 대로 이제 상수, 나머지 상수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2f 빼기 g 더하기 2가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아낸 정보를 도입을 해보시면은 2f니까 이거 뭐 살살 암산하시면 4x의 제곱에다가 4ax에다가 플러스 2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x가 여기 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6이고요. 요거 빼고 여기다가 더하기 2한 개. 이게 상수돼야 되거든요. 상수. 그러면 비교해 보니까 a는 얼마다? a는 4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상수니까. 그러면은 b가 4a네요. 그죠? b가 4a. 그러니까 b는 16 이거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 실제 나머지는 뭐가 되냐? 나머지는 2d 마이너스 1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4 뭐 이런까지 잡히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쓰는 게 좋겠고 여러분 풀이 하실 때 깔끔하게. 자 그럼 이제 정보는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현재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낸 정보가 A랑 B값 알아냈고 그럼 모르는 미정계수가 뭐밖에 없어요? 스몰 d밖에 없죠. 스몰 d밖에. 그죠? 안 써먹은 정보가 Q-2는 1이 있어요. 당연히 Q가 여기밖에 없는데 뭐. 그죠? 요 식에다가 수치 대입을 마이너스 2를 하시면 등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이 등식은 D에 대한 등식이 나올 거니까 거기서 D를 구하시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었나? 저요? 저는 GX를 가져왔어요. GX를 못 들었어요. GX를 뭐라고? 뒷말이? GX를 먼저 했어요. GX를 먼저 했다고? 먼저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gx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저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gx만 구해도 나와. GX를 먼저 구했다 그 소리인 거야. GX를 먼저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GX가 상수인 걸 저거 상수인 걸 아 여기 상수? 해서 GX 개수를 먼저 잡았어요. 잘했고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마찬가지로 자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가능하면은 갈수록 좀 대충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게 문항수가 시간 대비 봤을 때 이런 5번, 6번에 대한 시간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혹시나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난도 문제를 좀 스킵하시거나 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취도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